형제 자매님 안녕하세요. 평소 찬양을 하면서 궁금하실 내용들을 담아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Q&A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쉽고 재미있는 안내를 해드릴 분은 경기 하남교회 지휘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익희 형제님입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자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특송을 할 때 너무 떨려서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찬양할 때 보면은 정말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모았다가 폈다가 막 꼼지락거렸다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좀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는데요.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노래하는 거랑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노래할 때 바른 자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횡격막을 잘 쓰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그걸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횡격막을 이용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단계가 되기 때문에 노래를 이게 발성이나 노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이고 호흡이 짧아져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는 그런 자세가 일관적으로 돼야 횡격막이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휘자님,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솔로를 할 경우에 손을 모아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손을 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솔로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지휘자님이 생각하실 때 그 손을 모으는 것, 손을 펴서 부르는 것, 그 발성적인 부분에서나 그런 소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훨씬 좀 좋을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개인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는 좀 이렇게 그렇고요. 일단은 연습할 때의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실전에서 또 그 습관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모양이 너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움직이면은 네. 그게 이제 노래할 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내 몸이 소리를 어떻게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대한 집중하려면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로 연습에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연습 때 자꾸 이제 손을 움직이는 버릇을 하면 실전에서도 계속 움직여야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손을 차렷 자세로 너무 또 경직된 자세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한 차렷 자세로 연습에 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소리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느냐가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곡에 따라서 이제 이제 애절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내든지 자기만의 그런 거는 이제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 움직이는 거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슴을 펴고 이제 그런 고든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연습하시는 걸 보니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벽에 등을 붙이고 그 등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는 내내 벽에 등을 붙이고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자세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평소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노래를 부르시면 자기 맘대로 이제 몸이 이제 좀 틀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벽에 붙어서 너무 그게 힘들면 이제 벽에 붙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목소리.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목소리? 일단은 좋은 목소리가 일단 타고나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목소리 자체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기준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듣기 좋은 소리로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듣기 좋은 소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나 그런 음성학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좋은 소리로 만들려면 일단은 밝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밝게 이야기를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밝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밝게 얘기한다는 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튀는 목소리를 그렇게 선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령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밥 먹었습니다 네, 이러잖아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네, 밥 먹었습니다. 네,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반항하는 것 같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음성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밝게 얘기를 평소 때 이제 밝은 목소리를 이제 멀리 보낸다는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밝게 얘기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소리가 성대도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소리 빛깔이 좋아집니다. 힘을 빼는 것보다 좀 더 밝게 얘기하는 게 음색을 더 아름답고 또 이쁘게 화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예. 제가 지금 밝게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밝게 얘기한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웃는 얼굴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또 노래와 관련이 있을까요? 웃는 얼굴? 예,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요. 밝게 얘기하면 웃는 얼굴이 되는데, 웃는 얼굴이 되면 이제 광대뼈의 이 근육이, 안에서 이제 연구계가, 이게 들려집니다.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이게 톤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울림 자체도, 이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좋은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했을 때 이제 노래할 때의 목소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서 밝고 더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이 그게 노래로 연결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듣기 좋은 목소리 여러분 지금부터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목이 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이런 질문 나왔어요. 저도 이건 참 궁금하거든요. 저도 연습을 이제 종종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목이 가요. 그러니까 밝게 목이 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목이 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요?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가 걸릴 때는지, 이제 피곤할 때, 이제 우리가 목소리가 막 쉰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요인이 있고, 근데 이게 성대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성대는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또 이제 제대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노래할 때 목이 쉰다. 이거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기름칠을 안 하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름칠을 잘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네. 이 성대도 성대만 쓰면은 그러니까 목으로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면은 금방 이렇게 피곤이 성대가 옵니다. 피곤해진다는 네, 거죠. 피곤해지고 네, 네. 이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기계 기름 같은 게 바로 호흡이라는 건가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말할 때도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호흡을 사용하는 그런 말투를 하면, 이제 목이, 덜 쉬겠죠. 근데 이제 피로도가 낮다는 네, 거죠? 근데 네. 호흡이 없으면,
이제 성대가 다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네. 노래할 때, 왜 자꾸 목이 쉬는가를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 호흡이 없어서 네. 호흡의 의존도가 한 80%, 90%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제 목의 피로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가 일단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좀 호흡이 좀 잘 되거나 하는 분들은 전혀 목이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도 목이 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호흡을 잘 쓰면 목이 덜 가요. 덜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 그 행위는 목에 데미지를 주는 행위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목 관리나 이제 호흡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뭐 3시간 부르고 목이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5분 부르고 목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영향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공연 앞두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제 노래 안 합니다. 연습 때는 많이 하는데 공연 당시 리허설이나 한두 번. 왜냐면 이제 많이 불러보면 목이 이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공연 당시에는 오히려 조심하죠.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이 조금 많이 잘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고 쳤을 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도 목이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호흡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발성법이 잘못돼서 내가 연습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이제 목에 쉬는 현상인지 그거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인데 일단은 이게 그 옆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뭐 레슨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맞다 아니다라는 거를 코멘트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잘못된 발성으로 이제 목이 쉬는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발성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서 이제 성대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또 목이 쉽니다.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도 목이 쉬어요.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운동 처음 하면 막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그때 내가 제대로 발성을 하는데 목이 좀 쉰다. 그때 좀 쉬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쉰다는 말은 휴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잠 쉬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하고 근데 그게 올바른 발성법, 이게 목이 안 다치는 발성법이면 그 이제 쉬는 것도 점차 줄어들고 더 이렇게 적응해 나가죠. 그래서 성대가 안 쓰던 성대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껄끄럽고 막 간질간질하고 내 소리가 아닌 것 같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 들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피드백 받으면 훨씬 좋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귀를 가진 들어주는 분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혼자서 연습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연습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워낙 방대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발성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한번 본인 소리를 들어보면 좋아요. 녹음을 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본다고요? 자기가 실제로 부를 때 들려지는 자기 목소리랑 네. 녹음을 해서 그걸 자기가 듣는 목소리랑 네.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발성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녹음하는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랑 자기가 부를 때 듣는 그 목소리가 일치하다. 그러면 일관된 발성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노래를 할 때 내 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실제 녹음이 된 그 소리가 일치하면은 제대로 된 발성법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빠져나와 예, 있다. 우리는 이제 피부 조직과 뼈, 이 귀랑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잘못된 발성으로 이제 부르는데 자기는 너무 이제 좋은 거죠. 남이 듣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녹음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들려주니까 자기가 실제 듣는 거랑 녹음하는 거랑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 소리가 안 빠져나오고 이 얼굴 안에서 그냥 멍멍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귀만 만족시켜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발성이라는 거는 빠져나오는 소리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소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연습도 훈련도 많이 해야죠. 그럼 선생님, 녹음을 했는데 네. 자신이 연습할 때 그 상상했던 소리와 달리 녹음한 소리가 더 좋다. 그건 엄청 잘하는 건가요? 일단 그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호흡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노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호흡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 제 노래에 있어서 호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태리 말로도 이제 술 피아토라고 호흡 위에 소리를 얹어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소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호흡을 내가 쓸 수 있는 몸이냐, 이제 호흡을 실어서 소리를 빵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 그런 거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제 호흡 연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 연습이 있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 예, 바람을 이렇게 세게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불라고요? 예, 그냥 이게 약하게 부는 게 아니고 그냥 스가 아니고 스 빠르게. 그걸 길게 뽑는 겁니다. 길게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자세예요. 이게 스를 오래 하면은 이제 막 그 호흡이 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횡격막이 네. 이제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더 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에서 어깨랑 가슴을 피는 거는 발성을 처음 할 때나 끝날 때까지 모든 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맨 처음 질문드렸던 거와 이제 통하는 그렇죠. 내용이네요. 스 하는 거? 스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 응용으로 스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일종의 스타카토처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으로 끊게 돼 있어요. 호흡으로요? 네, 처음엔 뭐 이렇게 목에서 막 힘을 주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흡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호흡을 끊는 중요한 역할도 하죠. 왠지 멋져 보이네요. 호흡을 끊는다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면 좀 호흡을 잘 쓸 수 있나요? 평생 하신다고. 평생.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네. 네. 그러면 스 말고 또 혹시 뭐 다른 거 혹시 또 팁은 있을까요? 또 노래할 때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다 이제 널리 알려진 법인데, 허밍 하는 법. 허밍. 네, 허밍을 허밍이 뭔가요? 허밍은 입술을 다물고 네.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허밍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치아가 닿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는 허밍이랑 입술은 다물었지만 치아는 벌어지게, 그렇게 두 가지로 연습을 하면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노래를 할 때 소리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호흡을 내 몸이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하고 소리를 내시는 게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하기 전에 이제 소리 내기에 급하기보다 스와 허밍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좀 더 호흡을 쓸 수 있는 노래가 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거고, 하루에 10분만 해도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엄청난 호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하루에 10분이 말이 10분이지 이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하시면 달라집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 발음은 아 발음에 비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특히 고음이나 끝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 어나 우 발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발음 이제 모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태리 발음으로는 모음이 5개가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다 파생된 거죠. 모음이. 그래서 여기서 아, 에, 이는 유성 모음이에요. 그리고 오, 우는 무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아, 에, 이는 울리는 이 성대에서 울리는 게 딱 보이는데 오, 우는 좀 들어가고 잘 안 비벼지고 잘 안 들리고 좀 소리가 빠진다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실제로 음성학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적으로 좀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에, 이가 유성 모음이면 오, 우가 유성 모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아를 오처럼, 아를 우처럼 그렇게 성대를 비벼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오, 우는 빠지죠. 네. 근데 오우도 빠지지 말고 성대를 딱 강하게 붙여서 아, 에, 이, 오, 우 네. 똑같이 성대를 비벼서 내야 균일한, 그러니까 어떤 발음이 와도 그게 균일하게 성대에 접지가 돼서 노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는 오, 우는 아, 에, 이와 다르게 이제 성대 울림이 적은 편이지만 노래를 할 때는 이 오, 우도 나머지 발음처럼 성대의 진동을 똑같이 강하게 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대 진동이 약한 건 아니고 울려지는 게 예. 아, 에, 이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연습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어하고 우 발음, 뭐 어를 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발음이 나머지 발음에 비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예,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잘하려면 지금 아, 에, 이처럼 연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아, 에, 이 발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에, 이를 먼저 예, 잘 먼저 만들어야죠. 먼저 이렇게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아, 오, 아, 우, 뭐 이, 오, 이, 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에서 5로 똑같이 그렇죠. 그 변화가 거의 똑같이 일치하게끔 가게끔 한 그렇죠. 2, 5, 5가 별도로가 아니고 2, 5 이어져서 그렇죠. 아, 우 이어져서 네.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걸 띵브루라고 해요. 이태리 말로. 띵브루를 써서 얘기하면 저도 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예, 어머. 이렇게 바뀌어서 어머머머, 네. 소리를 그러니까 성대를 좀 강하게 비비는 그렇게 하면 아, 에, 이, 오, 우 이게 균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악 같은 경우는 아리아나 오페라 일환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성대를 거의 그 아, 에, 이처럼 오우도 비벼주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 에, 이를 잘 비비는 연습을 하고 네. 그 발음에 붙여서 오, 우 연습을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여자와 남자랑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균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여성분들은 두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가 쉬울 수 있어요. 두랑 오가. 오가 쉬워서 오히려 이제 아 발음이 힘드신 분이 있고 에 발음이 힘드신 분이 있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모음을 하나 이렇게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그래 다른 안 되는 발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복하는 걸로 그렇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발음으로 안 되는 걸 붙여라. 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레이즈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프레이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래에 도약이 생기면
한 프레이즈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 노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프레이즈가 이어지도록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휘자님, 프레이즈가 뭔지, 프레이즈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 중간중간에 이게 뭐 쉬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쉬는. 그래서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소절을 불렀는데 한 소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묶음을 이제 한 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노래가 그러니까 프레이즈가 연결되지 않고 하나하나 끊기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가토랑 또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다. 레가토요? 네, 레가토는 이제 음과 음 사이를 이어준다라는 건데, 네네. 근데 음과 음 사이를 이어주면 레가토가 잘 돼요. 근데 그게 소리로 이제 판단을 하면 호흡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내가 호흡으로 음과 음 사이를 이어준다. 그래서 호흡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미로 갈 때 그 도와 미 사이의 그 간격을 호흡으로 채운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호흡을 기반으로 이제 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음정과 음정 사이를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네. 그 도약 음정과 음정 간의 거를 이제 목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호흡을 수반해서 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동해물과 백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이제 가사를 이제 세게 해서 좀 그런데 이거를 전 음정과 다음 음정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전 음정과 다음 음정을 연결을 한다. 네, 이게 레가토입니다. 근데 레가토가 음악의 꽃입니다. 거의 끝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레가토를 잘하면 모든 음악을 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네.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감정 표현, 곡 표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호흡 조절, 호흡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마지막 거의 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레가토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많은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레가토 하나만 봤을 때 앞에 걸 다 생략하고 레가토 하나만 봤을 때 레가토를 잘 하려면 지금 이 질문하고도 한 프레이즈로 잘 이어지는 레가토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이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면 좀 괜찮은데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첫 음정을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어요. 찌르듯이 그냥 이렇게 내지 말라고요? 네.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쓰는 제스처, 그다음 몸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먼저 숙지를 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리를 버튼 누르듯이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버튼 누르 음정은 맞을지 몰라도 되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한 음정을 내더라도 그 첫 음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찔러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첫 음정을 낼 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바운딩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물렁물렁한 그 소프트 볼 그거 약간 눌러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예, 바운딩? 네. 바운딩을 줘라?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그 첫 소리를 낼 때 그렇게 그냥 막 누르듯이 그냥 목으로만 이렇게 내면은 이제 호흡도 붓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레가토의 개념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약간 짓누르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음정으로 호흡이 받쳐지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제일 이제 소리 내는데 이제 오류가 뭐냐면 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성대 이 목으로만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데미지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호흡을 잘 활용하려면 그 첫 소리를 해서 이렇게 그 음정이 맺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지휘자님이 그 그 소울음 예, 얘기하신 예. 것 같은데 예. 혹시 그거하고도 통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저도 한창 배울 때 소처럼 노래라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소리 내는 포지션이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그 배음이라 그러죠. 이제 기본음을 더 채우기 위한 그래서 방향이 더 낮아야 돼요. 그 소리를 낼 때. 근데 이제 소리를 내는 거가 이게 다는 아니고 예. 한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프레이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 꼭 노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가토를 꼭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휘자님, 복식호흡이 뭐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해서 배에 힘을 줘라, 배로 노래해라 라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복식호흡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노래를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찬양이나 이걸 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복식 호흡은 아까 호흡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이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어딘가에는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네,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힘을 주는 데가 있고 힘을 빼는 데가 있어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힘을 주는 생각은 했지 힘을 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레슨을 받아보면 어떤 선생님은 힘을 빼라, 어떤 분은 이제 힘을 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부위가 있고 이제 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부위는 힘을 줘야 또 소리가 잘 나가겠잖아요. 이제 하복부 이제 배꼽 밑에 이렇게 들려있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강한 이제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어깨랑 턱,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포인트는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는 압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압보자라고 하는데 압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턱이랑 어깨, 이 가슴 위쪽은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야죠. 예. 근데 이제 줄 힘만 주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그러니까 복식호흡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하려면 어딘가에 에너지를 주는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 쪽인 거고. 자, 하복부. 하복부라서 이제 복식호흡이란 말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힘을 주면서 동시에 이제 상체 쪽 트라이앵글 포인트라고 하셨던 그 부분은 힘을 빼라. 이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지휘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호흡과 허밍 연습을 이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이 복식호흡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그렇죠. 연계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휘자님 계속 답변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질문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을 좀 합쳐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창과 솔로 발성의 차이점이 있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가성 소리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신데 자기는 가성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조금 두 질문을 합쳐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질문이. 자, 보면은 솔로와 합창 발성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명확한 이런 거보다 일단 우리가 이제 교회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음악 분위기로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로 노래를 하시면 돼요. 뭐 합창 발성이라고 뭐 따로 있고, 뭐 솔로 발성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오페라를 하거나, 뭐 전문, 시립 합창단원 소리가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창에서 소리를, 튀는 소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성을 많이 쓰죠. 두성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도 두성을 쓰긴 합니다. 근데 진성, 흉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밑에 음을 흉성, 진성이라고 하면 그걸 적절하게 이제 성대도 이제 잘 쓰고 이제 좀 풀로 쓰면 이제 성악이 되는 거고, 또 성대의 위치를 좀 달리 쓰면 또 가요틱하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고. 그리고 여자분, 그러니까 자매님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여자 가성 소리는 어떻게 내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자분들은 그 가성이 없죠. 아, 그래요? 가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성이 이제 뭐 한문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거짓 가짜를 쓰냐 아니면 아름다울 가짜를 쓰냐, 이제 뭐 거기에서 또 나눠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가성 소리가 뭐 허한 소리 뭐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짓 가짜를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네네. 여성분들은 그 가성을 내는 데는 너무 성대가 짧아요. 남자는 성대 길이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길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소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네, 성대의 그 중간을 다른 게스트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자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성을 뭐 어떻게 내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성을 어떻게 쓰냐, 두성을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질문하는 이 가성이라는 이 이미지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들이 내는 이제 튀지 않고 몽롱하게 한다고 할까요? 네네네. 한마디로 그런 소리를 보통 저희가 가성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걸 두성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성을 자기가 어떤 성대로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데, 어찌됐든, 두성으로 자기가 좀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성악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거고요. 두성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도레미파솔라, 라시도도 잘 안 올라가요. 까서 내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한번 변합니다. 라시도 고 음역대에서 한번 변해요. 그래서 분들이 갑자기 그냥 두성이 쪽으로, 근데 그걸 또 가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찌됐든 이제 그거를 일관적으로 흉성, 진성에서 두성으로 이제 음이 높아지면서 소리가 바뀌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합창단원처럼 내려면 이제 두성화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죠. 선생님, 저는 이제 두성이라는 거 이제 머리 두자를 쓴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죠? 두성이 어떤 식으로 나는 소리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두성이 이제 남자도 두성을 씁니다. 근데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여성이 이제 강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머리 보면은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소리를 울려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이태리 말로 이제 쥐라레 됐다고 하는데, 이제 돌리다란 뜻이에요. 소리를 돌려서 앞으로 보내다. 네. 그래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돌리는 거에서 이제 성대를 접지하는, 성대를 비비는 그를 잘 찾아야 돼요. 네. 어떻게 잘 찾죠? 그건 이제 실제로 그건 들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이제 두성을 그러니까 소리를 잘 돌리시는 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또 이제 티칭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두성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내는 소리?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돌린다는 개념은 있지만 앞으로 내보낸다는 개념은 네. 저도 지금 좀 새로운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두성을 해서 돌려서 앞으로 내보낸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한 가지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래가 어려워요. 왜냐면 노래가 어렵죠. 네, 네. 많은 거를 해야 되니까 자세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프레이즈 이제 메이킹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부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부분적인 거를 하라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빼는 거는 이태리 말로 이제 마스케라라고 합니다. 가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얼굴에다 붙이잖아요. 네. 그 얼굴 앞에서 소리가 빠져나가듯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밝게 얘기해라 라는 거랑 또 좀 통하죠. 밝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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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마스케라 연습, 훈련도 해야 되죠. 그래서 돌리는 연습, 그 다음에 마스케라 연습.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한 건 이제 합창의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두성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두성 연습은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빼는 연습. 그리고 솔로를 하실 분은 특별히 어떤 정해진 발성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뭐 두성을 써도 좋지만 자기만의 개성적인 그런 발성법을 넣는 것도 좋겠다. 이제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합창, 중창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사가 잘 들려요. 가사. 이 소리 내는 것 때문에 가사가 방해를 받으면 그렇게 감동은 없겠죠. 그래서 정말 가사에 집중하고 가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발성도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위한 발성이 아니라 가사 전달을 위한 발성을 연습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네, 정말 그거는 정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전달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10번째 질문입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노래를 못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저희의 이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좋은 찬양을 받으시겠지만, 어떠세요? 지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노래를 못하는 기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이 이제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냐 이 질문인데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간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찬양이냐 안 좋은 찬양이냐 그건 될 수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부르냐 이게 먼저겠죠. 그래서 그게 좋은 찬양이겠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실력적으로 이제 잘 부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이런 생활적인 신앙적인 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또 찬양을 드리는지 올바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드리는 분이라면 좋은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실력만 조금 더해주면 아주 금상첨화겠네요. 그럼 이제 노력을 하면 되죠. 예. 이 질문을 해주신 분, 좋은 찬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이왕이면 노래도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까지 받은 모든 질문을 총괄해서 지휘자님께서 좀 마지막 멘트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송을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찬송을 배우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네, 뭐 방법이래 봐야 보면은 그 찬송을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 찬송에는 가사도 있고 음정도 있고 박자도 있고 이제 뭐 많잖아요. 네. 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가사를요? 네, 그냥 이제 뭐 음정으로 이제 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음정 박자 다 빼고 가사를 읽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가사 단어 하나를 묵상하면 더 좋죠. 찬송을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듯이 네. 내가 정말 이 찬송 가사대로 살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은 어떤지 그거를 충분히 묵상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내 마음에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네. 느껴지는 거를 충분히 묵상하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박자대로 읽는 거예요. 박자대로. 네, 박자대로. 그러니까 음정 빼고 박자대로. 그래서 뭐 405장 같은 경우는 나, 가, 트, 은, 죄, 인, 살, 리, 신 이런 식으로 박자대로 가사랑 입에 붙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박자가 어느 정도 이제 입에 붙었고 이제 자연스러워졌으면 그다음 음정이랑 박자랑 가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자대로 읽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 음정을 더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을 수 있죠. 지휘자님께서는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보면은 어떤 발성적인 부분, 소리적인 부분보다는 그 가사에 대한 전달,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장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리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 그러니까 음정도 맞고 근데 소리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울리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곡의 느낌은 애절한데 뭐 소리가 너무 씩씩하다든지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는 좋아요. 근데 안 어울려요. 그건 곧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곡, 찬송곡에 맞는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발성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발성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게 뭐 성악적이다, 뭐 무슨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그 가사를 표현해내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발성적인 부분이 어울리는 발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대 분들은. 저도 이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선후가 있다면 이제 먼저가 되는 것이 이제 막 소리를 어떻게 낼까, 발성법을 어떻게 낼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 지휘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사에 더 집중을 하는, 그리고 그 가사의 적절한 발성이 따라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포인트를 바꿔본다면 훨씬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휘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 Q&A를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또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Q&A가 목소리로만 들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전달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자님께서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레슨에 관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혹시 개인적인 레슨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채널 이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슨 못 받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JBCH 찬양하는 자. JBCH 찬양하는 자 치면 네. 되겠네요.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경기 하남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에 관한 Q&A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찬양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